시청자 여러분, 혹시 최근 유퀴즈 방송 보셨나요? 한 현직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듣고 계셨던 분들, 얼굴이 순간 굳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올해 70이고 30년 넘게 신장질환과 수분 조절 문제를 진료해 왔습니다. 우리는 물이 몸에 좋다고만 배워왔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지금도 당연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물도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마셔야 비로소 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물 많이 마시는 습관의 숨겨진 위험성과 신장내과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정확한 수분 섭취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루에 물을 얼만큼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하루 2리터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 이 말 언제부터 당연한 상식처럼 퍼지게 됐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한 연구기관이 제시한 총수분 섭취 권장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리터는 물만 2리터가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포함한 전체 수분 섭취량입니다. 즉, 밥에 들어있는 수분, 과일, 국, 커피, 야채에 포함된 수분까지 전부 포함된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물을 2리터 마셔야 한다는 식으로 와전된 거죠. 특히 건강한 20, 30대 기준으로 설정된 이 수치는 노년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수분 재흡수 능력은 떨어집니다. 몸 안의 염분 균형도 쉽게 무너지고 심장은 쉽게 피로해지죠. 이런 몸에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억지로 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 대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전신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 저하나 실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말을 절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료실에서는 물을 줄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장질환, 신장질환, 갑상선 이상이 있는 분들은 몸에 수분이 고이기만 해도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다수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만 믿고 계속 마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 2리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기온이나 활동량에 따라 다르게 조절되어야 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듣고 그에 맞게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대표적 문제 4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 안의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는데요.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염분 부족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리터씩 마셨다고 하시면서 두통, 구토, 어지럼증, 심한 경우 의식 저하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뇌세포가 물에 의해 붓게 되면 뇌압이 상승하고 그 결과 뇌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 도중에 사망한 사람들 중 일부는 수분 부족이 아닌 수분 과잉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물을 마시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셔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 저하.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물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신장은 끊임없이 일하게 됩니다. 과도한 필터링은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라면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게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 독입니다. 세 번째, 신부전 악화.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하죠. 이게 반복되면 심장이 약한 분들은 금방 숨이 차고 다리나 발이 붓고 몸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우혈성 심부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고령자 중에서 심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는 분들 또는 고혈압 당뇨로 심장이 이미 지친 분들은 과한 수분 섭취가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물이 좋다니까 억지로 마셨더니 며칠 새 숨이 차고 밤에 눕기도 힘들다며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네 번째, 실신낙상 위험 증가.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갑작스러운 저혈압, 현기증, 저체온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노년기에는 쓰러지면서 낙상 위험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골절이 되어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골절되면 회복이 느린 노년기에는 그대로 누워 지내다 폐렴이나 근육 소실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물을 많이 마셨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오는 분도 결코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억지로 마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 네 가지는 매일 진료실에서 보고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적절히 나눠 마시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위한 물 습관입니다. 앞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누구는 2잔이 부족하다고 하고 누구는 5잔도 괜찮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긴 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몸 상태와 나이, 생활 습관과 질병 유무, 그리고 날씨나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퀴즈 방송에서 아주 쉬우면서도 유용한 계산법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하루 수분량은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총 수분량은 약 1.5리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1.5리터가 전부 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밥이나 반찬에 들어있는 수분, 국물이나 과일, 심지어 커피나 차 같은 음료까지 포함해서 하루 전체로 그 정도 수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꾸준히 음식을 섭취하시는 분이라면 억지로 물을 들이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로서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권해드리는 현실적인 물 섭취 기준을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주 붓는다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반대로 소변이 너무 적고 색이 진하다면 수분 균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물이 들어오면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양보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관찰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소변 색깔로 자신의 수분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소변이 맑고 거의 투명하다면 지나치게 많은 수분이 배출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연한 노란빛이 돌면 가장 이상적인 수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짙고 냄새가 강하거나 탁하다면 수분 부족이거나 신장이나 방광 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보는 소변색을 하루 컨디션 점검용으로 활용하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날씨와 식사, 활동량에 따라 그날 마시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덥고 습한 날에는 땀이 더 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움직인 날이나 오랜 시간 외출했던 날에는 수분 보충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었고 땀도 거의 흘리지 않았으며 식사량이 적고 국물 음식도 함께 섭취했다면 그날은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매일 같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생활과 몸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은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마시는 물만 가지고 수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들어있는 수분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이렇습니다. 수박, 배, 오렌지 같은 과일, 상추, 오이, 토마토 같은 생채소, 된장국, 콩나물국 같은 국물 음식, 죽이나 수프류, 심지어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포함됩니다. 물론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마시진 말아야 하지만 적당히 마시는 커피 한 잔 정도는 충분히 수분 공급원으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루 수분 섭취량은 단순히 물병으로 잰 생수의 양이 아니라 하루 동안 먹고 마신 모든 것의 수분을 합쳐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실 때의 요령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에 조금씩, 그리고 갈증이 느껴질 때 자주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전하트륨 혈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면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저녁에는 물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분 섭취를 조절하시면 억지로 마시지 않고도 충분한 수분을 몸에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조금씩 자주 나눠서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을 똑똑하게 마시는 법입니다. 아까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생기는 몸의 변화와 위험성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로는 물을 더 마시면 안 되는 몸 상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콩팥병, 즉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신장은 몸에 들어온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더욱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수분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몸은 붓고 소변이 줄고 심한 경우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심부전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 몸 전체로 수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을 억지로 계속 마시면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다리 붓기, 숨참, 복수, 폐부종과 같은 위험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 몸 전체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 수분 배출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줄어들면 결국 몸 안에 수분이 고이게 되겠죠. 이로 인해 전신이 붓고 무기력해지고 심한 경우 체온 조절이나 의식 상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질환을 가진 분들은 절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갈증이 없는데도 억지로 물을 마시는 습관. 이건 의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몸은 갈증이라는 신호를 통해 스스로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없는데도 건강을 위해서라며 하루 2리터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마시는 물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을 많이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노년층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첫째는 수면 방해입니다. 밤새 여러 번 화장실을 다니게 되고 그로 인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몸의 부종입니다. 밤에는 몸의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들어온 수분이 잘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팔다리나 얼굴로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붓고 다리가 뻣뻣하고 심지어 혈압까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갈증이 날 경우에만 작은 양으로 나눠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물을 더 마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갈증이 없는데도 무조건 물을 들이마시는 습관, 이 모든 건 노년기에 들어서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도
내 몸에 맞춰야 약이 됩니다. 억지로 마시는 물은 그 어떤 약보다 더 빠르게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 섭취의 위험과 기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건강한 분들은 평소에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꽤 빠져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에 입이나 목이 마르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루 물 섭취량을 나누어 마십니다. 오전 중에 한두 컵, 점심 식사 전후에 한두 컵, 오후에도 갈증 날 때 조금씩 나눠서 마십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몸이 수분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하면서 국물이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고 소화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식사 전 30분 또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물 섭취를 조절해 마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 조절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외출, 운동, 약 복용 전후에는 꼭 수분을 보충합니다.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은 갈증이 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출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한두 모금 수분을 보충해두는 습관, 운동 전후에는 땀 배출을 감안해서 조금 더 챙겨 마시는 습관,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직후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약효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약을 많이 먹는 날에는 갈증이 없더라도 조금씩 물을 나눠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물을 억지로 마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꼭 2리터 채워야지, 이제 한 병 남았으니까 다 마셔야지, 이렇게 양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일을 많이 먹었네, 국을 3번이나 먹었네, 별로 땀 안 흘렸네, 이런 걸 감안해서 물을 일부러 줄이기도 합니다. 즉, 물을 잘 마시는 분들은 양보다 상황과 몸의 반응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지만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몸은 곧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면 조용히 건강이 무너져 갑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수분 부족의 대표적 신호 6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안이 마르고 침이 끈적거립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노년기 탈수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입안이 마르고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말할 때 불편하거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침이 끈적해지고 입냄새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어듭니다. 정상적인 수분 상태에서는 소변색이 맑고 냄새도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수가 시작되면 소변은 짙은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소변량도 줄고 소변을 보는 횟수 자체가 적어지기도 합니다. 소변색이 변했다. 이건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다고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피부가 탄력을 잃고 쉽게 건조해집니다. 손등을 살짝 잡아당겨 보세요. 피부가 금방 다시 내려오지 않고 오래 남아있다면 그건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팔다리 피부가 쉽게 갈라지거나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이 늘어났다면 이것도 수분 부족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쉽게 찾아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산소와 영양소 운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낮에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졸리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것도 수분 부족과 연관돼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육이 뭉치고 쥐가 자주 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분과 전해질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 경련, 다리쥐, 뻐근함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밤중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그건 수면 자세나 칼슘 부족이 아니라 탈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비가 자주 생깁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장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변이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변 횟수가 줄고 변을 볼 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변비가 만성화될 위험도 큽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겹쳐도 이미 몸속은 가벼운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물을 마시는 습관에 대해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적당한 수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만큼 내 몸 상태에 맞춰 마시는 것. 이게 바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수분 습관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물 때문에 건강이 무너진 분도, 물 덕분에 회복된 분도 모두 보았습니다. 같은 물이 누군가에겐 약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병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사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작은 기준과 분별력을 드렸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생활 습관과 지혜들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 물을 잘못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